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보수 채널을 좀 보다가 내가 문득 좀 의문이 든 게, 지금 이 전체적으로 그 보수 세력들은 과연 윤석열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? 아니면은 저들이 봐도 엉망진창인데 아부아첨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찬양하는 건가? 이런 거 좀 궁금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윤창중 채널을 보면, 윤창중은 자기가 한 자리를 못 차지할 거다 그럴 때는 진실을 얘기해요. 근데 한 자리를 한번 차지할 것 같다는 헛된 기대 갖고 있으면은 온갖 왜곡날조 논평을 하는데, 이제 윤창중이는 판단한 것 같거든요. 아,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자리 못 차지하는구나. 그래서 이 일본 문제 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 직격탄을 날리는데, 나는 이거 윤창중 논평을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도 야, 윤석열 이제 위험하다, 그런 분위기가 좀 가고 있고, 또 하나는 이 전광훈 신혜식 대표를 사실상 이용해 먹고 버리면서, 야, 이 총선 때 과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첨을 해도 자리가 나오겠냐, 공천 자리가. 당대표도 아닌 최고위원 선거에 서류에서 탈락시켰으면요, 공천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윤석열은 망해가고 자리도 안 나오고, 그런 상황에서 왜 보수파리들이 윤석열 만세 찬양을 부를 거냐,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온 거죠. 그리고 촛불은 이제 점점 촛불은 활활 타오를 겁니다. 그 촛불 퇴진 집회 나가보면 알아. 나가보면은 요즘 조영환 대표가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촛불도 나가고 다 이 영상을 찍어 보는데, 태극기 집회는 이미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. 원래 전광훈이 얘기했던 태극기 집회는 촛불이 윤석열 퇴진 집회 나오면은 자기들이 태극기 들고 이건 막아주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, 원래 이거였는데, 다른 걸 달 떠나서 일단 한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, 지금. 여기서부터 이 태극기 집회는 힘이 다 빠진 상태고, 촛불은 저는 뭐 이 태블릿 조작책 요거를 이 부스를 펴놓고 거의 뭐 4시간 5시간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? 내 생각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당파성보다는 윤석열을 보면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이 촛불 집회 나온 사람들은 뭐 거의 다수가 민주당 지지할 텐데,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생각보다도 윤석열 꼴 보기 싫어 못 살겠다가 더 크다는 거야.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,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느 순간에 당파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범국민 집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. 민노총이고 무슨 이거 안 나와도 상관없을 정도로. 그게 드러나는 게,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60%가 넘는데, 부정평가 60%보다 더 무서운 게 저놈은 절대 안 돼, 더 볼 것도 없어가 50% 넘어간다는 거거든요. 탄핵 상황이나 마찬가지지, 여론조사로만 보면은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이 활활 타오를 텐데, 어차피 한 자리 챙겨주지 않는 윤석열 밑에서 빌빌 기어다니다가 촛불에게 그냥 화형당에 다 떼죽음 당할 거냐. 이 보수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할 시기가 왔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특히 나는 이 정광훈 쪽 사람들. 조갑제 이 사람들은 그냥 타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고, 도리 없고, 이 사람들은.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정말 시대의 맥로 반란 정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촛불에 화형당하는 게 맞아, 내가 볼 땐 조갑제 라인들은. 근데 왔다 갔다 했던 이 정광훈 쪽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. 한 달? 4월? 4월 안에 빨리 판단 내리면은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스케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. 이 스케줄이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가 정말 물밑에서 싹 다 지금 이 장악이 돼가지고 이미 대선거구제로 게임 끝나지 않았나. 자, 더불어민주당이요. 민주당 국힘이 아니라 지금 국힘은 이미 중대선거구제로 당론을 정했는데, 도농 복합이야. 도시는 대선거구제, 농촌은 수선거구제. 왜냐하면
이 국힘당은 농촌에서 강세거든. 물론 민주당도 이 전남 전북의 농촌에서는 강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국힘당은 영남권 농촌과 강원권 충청권 농촌 강세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1등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먹고 싶은 거죠. 그 도시에서 약하니까 이건 나눠 먹자. 이거 완전히 이제 이 당리 당략인데, 그걸 뻔히 아는 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, 경북이 농촌이 굉장히 많죠. 농어촌 지역도 중대선거구제 해라. 경북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길 곳이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 소선구제 가면은 무조건 2등으로 떨어지니까 경북을 한 크게 광역으로 묶어서 한 6, 7명 당선시키면은 민주당에서 2명은 되지 않겠냐. 이런 당리 당략이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박주민이하고 지금 이탄이가 나와 있어요, 이게. 내가 경북도당은 내가 이해관계 알겠는데, 이 대선구제 가고 싶어 하는 거. 이탄이하고 이 박주민이, 특히 박주민이 이거 서울 국회의원인데, 서울 쪽에. 이탄이 지역구가 뭐, 이탄이 비례인가 지역구가? 이탄이 봅시다. 지역구가 어디야? 비례인가 지역구가? 경기 용인이네. 수도권이네. 용인시. 지금 이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경북도당에 중대선거구제를 찬성을 했다는 얘기는, 도시는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돼요. 도시는 확정이야. 지금 농촌까지 가냐 안 가냐가 남았는데, 그럼 도시에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,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20명이라는 너무 지난 총선 때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할 거라 그러는데, 지금 수도권에 있는 요 초선들, 이 박주민은 재선인가? 2명이 벌써 나타났잖아요, 이게.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마 박주민은 최고위원까지 하고 해서, 이탄이도 그렇고 자기들은 좀 지명도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소선거구제에서 경선 붙는 것보다는 자기의 인지도와 지명도 가지고 본선으로 그냥 같이 나가서 그냥 한판 붙는 게 더 유리하다,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. 이 둘이 왜 지금 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지는 내가 지금 논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, 뭐 이탄이는 많이 얘기했지만은 박주민 같은 경우 이런 지경까지 온 거 보면 이미 중대선거구제는 확정.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농촌까지 확정될 겁니다. 왜냐면 농촌은 국힘당만 이 찬성하면 끝나거든요. 지금 이 특히 친명계 농객들이 계속 아주 집요하게 이 중대선거구제는 불가능하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의 민주당, 농촌에서의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, 지금 개별 의원들이,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입을 떠들고 큰 흐름에 윤석열 정권과 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끌고 가는 큰 흐름에 반대를 할 만한 지금 그런 깡이나 자기 소신 있는 사람 있나요? 양당의 뭐 초선 재선들 역대 최저질들, 가장 무능한 애들로 지금 구성돼 있지 않나? 그까짓 거 그냥 뒷밟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, 얘네들? 좀 까불어? 민주당의 수도권이 뭐 초선들이 까불어? 그냥 몇십 명 그냥 박살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, 이게.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이 안에 대한 생각이 뭘까?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요,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거 치고 나왔어야 돼요. 무슨 소리냐, 이번 총선에는 정권 심판론이다. 정권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선거개혁하겠다. 막았어야 돼, 지금 이 흐름을. 근데 지금 던져놨잖아, 이재명 대표가. 이재명 대표의 합의하에 이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졌고, 여기서 지금 안들이 올라오는데 민주당은 대선거구제, 국힘당은 중대선거구제. 그럼 이재명 대표까지 찬성하는 상황에서 뭐 수도권의 의원들 뭐 20, 30명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 그랬을 때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, 뭐. 나는 처음에는
야, 이거 중대선거구제 이게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진행이 안 된다 그럴까? 이게 스파이 아닌가? 내가 이 보수에서 하도 많은 스파이들을 겪다 보니까 그랬는데 스파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양문석 선배까지도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스파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집단 체면. 집단 체면은 뭐냐면은 이 친명계 농객들은 이재명 체제하에서 그냥 이대로 간다는 전제로 내가 볼 땐 이재명 쪽에 싸우는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권을 쥐고 중간에 감옥에 끌려간다거나 당권을 뺏기지 않으면은 막말로 이 친명 쪽 사람들은 공천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고 이재명 쪽에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. 아주 꽤 많은 사람들, 꽤 많은 사람들.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퇴진이 제 1의 명분이자 가치거든요. 이재명 구하기는 한참 밑에 있는 아젠다야.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이재명을 쫓아내는다? 쫓아내야 되는 거야, 그거는. 대의적 차원에서. 근데 범촛불 이 진영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. 일반인 참여자들은 훨씬 강해. 윤석열 퇴진이. 근데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퇴진보다는 이재명을 지켜서 요대로 내년 총선까지 가서 요대로 이재명 힘으로 지역구 공천만 받으면 나는 오케이. 딱 요 마인드가 있냐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는 거를 이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. 믿고 싶지도 않고. 엄밀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 사람들을 배신 때리는 격이야.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가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안 막아버리잖아요? 그럼 친명계 사람들이요. 현재로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해요. 선거에서. 이재명 대표가 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스타일이 아니잖아. 중도층 없잖아요. 그냥 똘똘똘똘똘 한 30%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만 100% 다 먹어도 뭐 중대선거구제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이 중대선거구제에는요 지역구 수가 왕창 주니까 막 친명계가 막 2명 나가야 되는 수 생기거든요. 오히려 인지도 높고 약간 폭넓은 지지층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제도거든요. 이 중대선거구제는. 대선거구제 특히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은 이 중대선거구제였을 때는 소선거구제보다는 불리하지. 소선거구제였으면은 이 당원들과 함께 이 수박들, 윤영찬 그냥 경선에서 쫓아내버리고 현근택이 가면은 되는 건데 이게 선거구가 막 합쳐져가지고 막 8명씩 뽑겠다 그러면은 윤영찬과 현근택 붙었을 때 별로 그런 프리미엄이 없다는 겁니다. 프리미엄이. 그래서 자꾸 친명계 농객들하고 제가 토론해버리면은 뻔히 현실이 진행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거는 안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물론 지금 왔을 때 대의적 차원에서 그러면 선거구제 바뀌어야 되냐? 안 바뀌어야 되죠. 윤석열을 심판하려면은. 근데 또 이 측면이 있어. 이 측면이. 아마 이현주 씨 요즘 저랑 방송 많이 나오는데 이 고민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고민인데 윤석열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아주 똑바로야 돼요. 윤석열을 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야 되고 가는 길도 아주 정도는 딱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당으로 윤석열을 심판하는데 나는 도저히 저 민주당이 강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고 봐요. 솔직히 친명계든 비명계든 다 마찬가지야. 이 당을 통해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겠냐 이거 총선에서. 그리고 설사 심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똑바른 정치개혁 되겠냐. 나 여기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. 소선구제 하에서의 심판은 민주당 중심의 심판인데 민주당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. 그럼 이럴 바에야 그냥 다 흩어가지고 야 각자 가자. 신당 만들고 이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. 근데
우리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. 우리는 저거를 뭐 저지하고 뭐 어떻게 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있는 당권파들하고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인데, 제가 보는 바는 이 사람들의 중대선거구제 야합, 그리고 아마 의원수도 늘릴 겁니다. 이거를 막을 길이 없다. 막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사람들이 짜놓은 틀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그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제는 무조건 신당 창당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이 자들이 이렇게 다당제로 흩어놓는 선거제도로 나오면은 보수에서도 신당 나와야 되고 촛불에서도 신당 나와야 되고, 그래서 그 양진영에서 심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. 차라리 그게 능력도 없는 민주당의 윤석열 심판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빠를 수도 있겠다. 저는 막 그 생각을 해요. 자,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선거구제가 이제 4월 10일 날까지 아마 바뀌어질 텐데, 과연 이거를 범국민적으로 동의가 되겠냐? 특히 윤석열만 보면은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한 50에서 60%의 국민들 볼 때는 이 선거구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 심판이 불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. 여당을 과반 이하를 꺾어서, 그러니까 민주당이 6, 이 국힘당이 4 하면 6대 4로 이제 여당을 심판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선거구제는 막 10개씩 당이 나와버려. 이렇게 해버리면. 그럼 1당 누가 되느냐? 1당은 거의 여당이 돼요. 근데 민주당이 설사 1당이 된다 해도 어차피 어떤 정당도 과반이 안 돼. 그러니까 민주당이만 130석 얻는다. 국힘당이만 110석 얻었어.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거대한 심판이냐? 아니, 어차피 다당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110석을 얻어도 적당히 잘 묶어버리면요, 정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. 이거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양당제에서 야당이 여당을 엎었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,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. 이게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이제 널리 알려야 되겠죠. 이 사실을. 야, 이것들 봐라. 이 윤석열과 이 민주당 수박들이 윤석열 심판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제도를 변경했다. 저는 민심이 활활 타오를 거라고 봅니다. 이거 바꿨을 때.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는 이 민주당 수박들. 나는 되게 웃겨요. 민주당에 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 그러지 마라?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런 거야. 나는 농객인데, 내가 당원도 아니고. 난 그대로 수박을 씁니다. 이 수박들은 이재명이 지금 링 안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? 감옥에 가 있는 게 낫겠습니까? 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언제 또 이 당원들과 이 친명계와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빨리 이재명을 정리해야 되는데, 이 수박들은 윤석열보다 이 수박들이 이재명 정리하는데 더 혈안일 겁니다. 근데 잘못 움직였다가 소선거구제면은 야, 이 개딸들부터 해가지고, 나는 개딸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. 당원이야, 당원. 그냥 민주당 총당원들이야.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. 내가 집회 나가보면은 젊은 여자도 있지만은 실제로 태극기 집회 같은 이 남성 노인들도 있어. 다 있어, 다. 그냥 범민주당 당원들이야. 민주당 당원들이 야, 너 죽어. 예를 들면은 윤영찬, 현근택이 들어왔어요. 윤영찬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그래. 물론 숨기겠지만은 뭐 드러나겠죠. 그러면 이 당원들이 이제 이 경선 때 그냥 심판해 버리겠지. 지금 상황에서 평당원 경선해 버리면은 윤영찬하고 현근택 붙으면 현근택이 이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찬성표를 던지는 게 무서워. 지금 제도로는. 근데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져 버리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윤영찬과 현근택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마 둘이 같이 출마해야 될 거야. 저쪽에 저 지역에 분당 지역부터 해가지고 경기도에 한 4-5개 묶어가지고 한 6, 7, 8명 당선시키는 구도가 돼버리면요, 거기에 민주당이 2명씩 꽂아야 돼. 2명씩, 3명씩. 그럼 현근택과 윤영찬은 경선 때 붙는 게 아니라 서로 본선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 거야. 본선에 나가서. 그러면
경선에서 이른바 당원들이 배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? 아예 더 나가서요. 그 신당 창당해도 돼. 수박들끼리 모아가지고 저 수박들 플러스 알파 저 유승민이 이준석이 묶어가지고 신당 창당도 가능해. 아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을걸. 요 수박들이. 수박 플러스 유승민계. 그러면은 중도표 먹는다. 더 쉽다. 민주당보다. 그리고 어차피 뭐 8등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. 그러면 인지도 있는 사람들. 예를 들면 박지원 씨가 지금 이 경선에 나가서 이긴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근데 뭐 중대선거구제 돼버리면은 박지원 인지도 엄청 높죠. 8등 안에 들어야 된다. 더군다나 유승민 쪽하고 손잡았다. 더 쉽잖아.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의 하나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걸 4월 10일 날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? 4월 10일 날 바꾸고 4월 말에 쌍방울 이 대북 송금권으로 영장이 들어오면 표단속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 표단속이.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되면요. 4월 11일부터는 그냥 수박은 수박당이야. 다른 당이야. 다른 당. 이재명 파는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. 그래서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거거든. 연동돼 있다 그랬잖아. 내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하고. 그런 거를 볼 때는 친명계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글쎄 그냥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가는 거 아니냐. 이렇게 큰 공작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대응하는데 그냥 수박들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있으면 이게 되냐 이거죠. 이거부터 막아버려야 되는 거거든. 사실 이거부터 이재명 대표. 근데 이거는 안 막고 오히려 이거를 지금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. 이걸 막으면 또 수박들이 떠날까봐.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? 이재명 대표는 수박을 버리라고. 수박을 붙잡고 있는 한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.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면 수박들이 반발해. 근데 중대선거구제를 해주면은 수박들은 룰루랄라 그러고 이재명 대표한테 칼 꽂고 나가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럼 이 상황에서. 그냥 포기해야지. 수박들을. 그냥 버려야지. 그래서 그냥 이 지지자와 국민만 보고 가다가 뭐 가결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그럼 내가 그래서 감옥 갈 각오하라 그랬잖아요. 나도 지금 최순실 때문에 지금 감옥도 가게 생겼는데 그거 무서워서 내가 태블릿 PC 말을 안 꺼낸다.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. 이거 무서워하면 안 돼. 감옥 가는 거를 지금 검찰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는. 나는 이미 이거는 지금 이제 수습할 선을 넘어갔다고 봐요. 박주민 이탄희가 지금 경북도당까지 끌고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뭐 뭘로 막을 겁니까?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이 위험이 닥치지만 이로 인한 역풍, 야 이것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좀 어떻게 심판해 보고 싶었는데 총선 때까지 참자. 꽤 많아요. 우리가 지금 야 이재명 조기 해체린 시키자. 100만 명 나가가지고 왜 이놈들은 범죄가 걸렸으니까 이미 이게 범죄가 걸렸으니까 이 두 놈은 끌어내리자. 할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다.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.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. 그 정의당의 그 이상한 그 여자도 그랬었잖아요. 이상한 여자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때 왁자지껄에서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은 총선 때 부작용을 끼치니까 하지 마라. 우리 총선 때 심판하자. 웬걸? 정의당부터 이 수박들이 다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을 못하는 제도로 바꿔버렸는데 그럼 이 분노가 이게 터져 나오죠. 이 분노가 터져 나오지. 거기다가 요것들 봐라. 중대선거구제를 바꿨더니 자기 당대표의 이제 목을 치네.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. 이게 폭발하는 거야. 폭발하는 거. 요 두 잔머리가 이 권력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민심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